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8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컴파스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나 교민들의 화두는 단연 텍스 암네스티일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교민들의 화제도 세금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죠. 걱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국가에 내야 할 소득분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내면 그만이고요. 해외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마침 이 정부가 세율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고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신고를 그냥 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텍스 암네스티 법률을 만들게 된 그 목적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인도네시아 자산의 실명화 내지는 반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묻지 않고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나가 있는 현금이나 주식 혹은 부동산을 신고만 하면은 소정의 세금만 부과를 하고 면제부까지 줘서 그 자금의 법적으로 합법화 혹은 양성화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수카르노 혹은 SBY 대통령까지 그들의 자녀들과 그 주변 친인척,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집권했던 당시에 고위직 기득권층들의 자산을 이 기회에 합법화시켜 주려는 일종의 정치적 대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텍스 암네스티법 개정에 대한 배경 설명은 콤파스 신문조차도 늘 배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을 인도네시아로 되돌려와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국내 산업 개발에 쓰자는 건설적인 발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명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3일자 콤파스 신문은 장안 따굿 와지바작 이런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정부는 납세자에게 뭔가 겁만 주지 말고요, 신고를 하고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왔을 때 혹은 국내에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자진 신고했을 때 납세자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라고 또 잘 설득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자 콤파스 신문에 보면요, 일면 터브로 인도네시아 버그락 마주라는 제목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부제로 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독립한 지 71년이나 되는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화 지수, 부정부패 지수 등을 통해서 주변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발전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대형 백화점이나 일반 시중에 지금 나가보면요, 시장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금방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무실이 스나에 아니라 스나연 플라자와 스나연 시티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심이나 먹거리를 사고 파는 데는 그래도 손님들이 웬만큼 드나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남녀 옷가지라든지 가구, 정장, 책방과 문방구 등에는 도무지 손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많던 손님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저를 찾아와서 숯가부미로 가는 길가를 가보게 되면 문을 닫은 공장이 너무 많다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니까 6% 남짓 됩니다. 그런데 빈곤층도 11%나 된다고 합니다. 빈곤층과 실업률의 기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목표는 실업률이 5.6%였고요. 빈곤층 비율이 10%로 잡고 있었습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실업률이 6.25%로 나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이 좀 더 실업자가 줄어든 것인데 시내 백화점 안은 정말 썰렁하기만 합니다. 소비자가 무슨 연유인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담배값을 아주 많이 올리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저 한 1,000루피아 정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갑당 5만 루피아로 대폭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30여 개나 되는 시민단체들이 담배값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 한 명도 인상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 외국산 전자담배 회사만 좋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삼푸르나 같은 담배 회사들은 좀 더 신중하게 인상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배값을 크게 인상하게 되면요,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들과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담배 제조 회사, 또 담배를 유통하는 유통상과 소비자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담배값을 많이 올리겠다고 그런 정책을 내놓는 그 이면을 보면요, 국민건강보험, 즉 BPJS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것 때문에 국민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치료하는데 BPJS 국가 예산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면은 담배를 덜 피거나 끊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도 한때 이런 고가 담배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있는데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흡연 인구가 절반이 넘는 인도네시아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고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필리핀을 경유해서 사우디 메카로 무슬림 성지 순례를 가려던 인도네시아 이슬람 순례자들이 대거 필리핀 이민국에 잡혀가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77명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필리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배정된 성지순례 쿼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쿼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가짜 필리핀 여권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메카를 가려고 하는 순진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속인 그런 사기 사건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가 이어지겠습니다. 잘란잘란 인니를 시청하신 후 뉴스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구나월만에 위치한 H Gourmet and Vibes라는 곳인데요. 네, 이 장소는요 정말 맛집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선택하시는데 조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그 고민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란잘란! 잘란 구나와르만에 위치한 H Gourmet and Vibes. 이곳은 널찍한 공간에 모던한 인더스트리얼 느낌으로 작업해 남녀노소의 인기 장소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소품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컨셉에 맞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 이 근처엔 사무실이 많아서 점심시간에는 인기 짱이라고 하네요. 우와, 모던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제 눈 완전 호강했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고 아늑해서 몇 시간이고도 앉아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바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고 여기 보이시죠? 라이브 밴드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buat nongkrong sama buat teman-teman, buat ngobrol-ngobrol, atau ini juga buat bagus buat foto-foto sih kalau buat kaum perempuan. 오늘은 무슨 메뉴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먹방 타임입니다. 네, 이 네 가지가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필리 치즈라고 하고요. 그 두 번째는 피넛버터 치킨이라고 합니다. 와, 이 음료수도 정말 청량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첫 번째 음식은요, 이 빵 사이에 소고기 그리고 필라델피아산 치즈가 듬뿍 올려져 있는 핫도그입니다. 이 핫도그 밑에는요, 포테이토 칩이 얹어져 있어서요, 비주얼이 더 끝내주는데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이 도마같이 생긴 나무 그릇에 예쁘게 세팅되어 나온 요놈, 지글지글 구워진 리바이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필리 치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핫도그가 진짜 크니까요. 조금 잘라 먹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라 먹을게요. 치즈와 고기 환상의 조합이라는 거 아시죠? 고기도 듬뿍, 치즈도 듬뿍 있어서요.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해. 치킨의 땅콩잼? 노릇노릇 구워진 닭고기에 밑에 피넛버터가 숨어있고요. 사이드로는 통감자구이와 샐러드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요리는요, 피넛버터 치킨입니다. 이 큼지막한 치킨과 피넛버터 소스가 있고요. 또 토마토 소스도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생각 외로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땅콩 소스를 식빵에만 발라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닭에도 같이 먹으니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시그니처 음료를 빼먹을 순 없겠죠. 트로피컬 피디랑 폼폼을 마셔봤는데요. 이 여러가지 열대 과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이름처럼 상큼했습니다. Well, the soft opening was in 31st December 2014. That was the soft opening. But the grand opening was in 21st February 2015. Okay, do you have any franchise or? Franchise? No, this is the first restaurant under H Group. So H Gourmet and Vibes is under a group. It's called H Group. And we are currently developing a new restaurant, but H Gourmet and Vibes is the first restaurant under H Group. What kind of food do you serve here? Like Western, Indonesian? Good question. So we specialize in American soul food, or soul is the term of describing an African American culture. So we specialize in
menus such as sandwiches and fried stuff. We're special in Western food. 옛것으로 품위를 살려 빈티지한 느낌을 준 이곳은요,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끝내주더라고요. 맛은 제가 보장할 테니까요, 꼭 한번 와보세요. Morning comes and you know that you wanna stay. Close the blinds, let's pretend that the time has changed. 네, 여러분 오늘 잘란잘란이니 어떠셨나요? 네, 버거류가 땡길 때 혹은 서양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이곳 H Gourmet Vibes에 오셔서 꼭 한번 만끽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잘란잘란! Welcome to my house, baby, take control now. We can't even slow. 지금 인도네시아는 옥수수, 즉 바사로 자궁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컴파스 기자는 중부자와 끈달 평야에 넓게 펼쳐진 옥수수 자연 건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옥수수가 다 익으면은 옥수수를 그냥 따서 멍석에 말리지 않고 옥수수를 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냥 옥수수 떼에다 그냥 놓고 자연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2016년 한 달 155만 톤이 필요한 나라인데요. 금년도 국내 자체 생산 목표가 2153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93만 톤의 옥수수가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서 수입돼야만 이 나라 식용 내지는 사료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중부자와 파티 출신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베조라고 하는 일종의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코리안 드림에서 소나기처럼 벌어온 돈으로 종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콤파스 일면에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조라는 말은요, 종소라는 마을의 경제 개발 그룹의 약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청년들이 한국에 갔다 온 때가의 뿌르나 출신 250명이 주축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90명이 합세를 해서 자기 마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조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웰단이라고 하는 38살 먹은 청년인데요. 5년 동안 한국에서 소나기처럼 돈을 모아다가 7억짜리 2층 상가를 건축하고 거기서 자기들처럼 한국으로 일하려 나가려고 하는 마을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2만 수가 넘는 거대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양계장 환기 시스템에 한국식 블로어, 즉 바람을 불어넣어서 공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나가서 일할 때 한국 양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자기 마을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아주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서 보고 배운 것을 자기 마을 발전에 잘 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에 가서 돈을 소나기처럼 벌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성공한 케이스는 좀처럼 보기는 드문 일입니다. 중부자와 파티의 청년들보다 더 일찍 마을 발전을 이룩한 농촌 마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조옥자의 구눈기들 친환경 마을입니다. 이곳 청년들도 마산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들 청년들은 서울 가서 번 돈을 모아다가 동네 산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친환경 관광마을로 지금은 변모를 시켜서 부업으로 집집마다 부인들이 소를 기르고 민박집을 운영해서 큰 성공을 거둔 마을입니다. 파티 청년들이 한국에서 배운 소나기를 모토로 정했다고 한다면 조옥자 구눈기들 청년들은 나가자,
이런 모토를 정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 지역 모두 아주 성공적인 리턴이 때까이 코리아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컴파스 외신은 6.2리터 규모가 넘는 이태리와 미얀마의 강진 피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지진은 로마에서 100km 북동쪽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250명이 넘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 수도 365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4리터 규모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폼페이의 최후가 정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편 미얀마 6.8리터 강진은 양곤과 만달라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 중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강진으로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보다는 벽돌로 쌓아놓은 불교 유적지들이 큰 피해를 본 모양입니다. 미얀마 지진은 좀 이상한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진판과 지진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호주, 인도양판 이런 것들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설이 깨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시내의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 시험 기간이 지난 28일부로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내일 화요일부터 홀짝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이 벌칙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날짜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또 자기 차 번호판이 짝수로 끝나는지 홀수로 끝나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다니셔야만 잔돈을 경찰에게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잔돈보다는 규정을 지킨다는 그런 시민정신이 더 필요하겠죠. 지난주 토요일요, 조코이 대통령이 끄분나야 보고르에서 열리는 돈바와 깜빙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 엉뚱하게도 소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원천으로 이것들을 키워줄 것을 기대하는 동문서답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돈바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말하는 것인 거요. 깜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날 열린 경진대회는 어느 집 양과 염소가 제일 예쁘냐, 또 어떻게 잘 이쁘게 길렀냐 하는 것을 겨루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이 소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원천이 깜빙이라든지 돈바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취지의 즉흥 연설은 누가 자카르타 그러니까 반둥이라고 대답하는 인도네시아식 동문서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